좋은 소식이 나왔는데 주가가 떨어진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요? 오늘은 기술기업 신젠의 아주 흥미로운 사례를 들여다볼 텐데요. 명백한 호재가 떴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히려 폭락해버린 이 기이한 현상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설명할 수 없는 손실감. 이게 바로 신젠 투자자들이 느꼈을 감정일 겁니다. 아니, 회사가 정말 중요한 사업 확장을 발표했는데 시장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주가가 무려 11%나 하락하는 정말이지 냉혹한 답변을 내놓은 거죠. 자, 뉴스에서는 주요 고객사를 확장했다는 이런 긍정적인 소식이 나왔는데 주가는 하루 만에 11%가 빠졌습니다. 정말 언뜻 보기엔 전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사업 성장의 명백한 신호가 주가 폭락으로 이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2025년 12월 15일로 한번 돌아가 보죠. 그날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날 고객사 확장이라는 정말 긍정적인 발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가도 장중에는 잠깐 오르는가 싶었어요.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장 마감을 앞두고 갑자기 엄청난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온 겁니다. 결국 주가는 3.23달러로 마감했고요. 하루 만에 거의 11%가 폭락하면서 그 좋았던 소식을 완전히 집어삼켜버렸죠. 자, 이 상황이 왜 이렇게 이상한지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이걸 알아야 합니다. 신젠이라는 회사가 그냥 실체 없는 거품만 낀 그런 회사가 아니라는 점. 진짜 기술을 가진 제대로 된 기업이라는 거죠. 신젠이 뭘 하는 회사냐면요. 바로 공장이나 창고에서 쓰는 지게차, 터거 같은 산업용 차량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곳입니다. 핵심 제품인 드라이브 모드는 말 그대로 이 차량들의 두뇌 역할을 하는 거죠. 특히 이런 공장 환경은 24시간 돌아가고 굉장히 혹독하잖아요. 그래서 무엇보다 안전과 신뢰성이 생명인데 바로 그 중요한 역할을 신젠의 기술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최근에 신젠은 시장에 아주 결정적인 신호를 하나 보냈습니다. 우리 기술 그냥 연구실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진짜 현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기술이다. 바로 이 신호였죠. 보통 이런 산업기술 분야에서는요, 상업화 과정이 꽤 명확한 단계를 밟아요. 먼저 1단계, 신규 고객이랑 작게 테스트, 즉 파일럿을 진행합니다. 그러다 2단계, 이 파일럿 결과가 만족스러우면 고객이 좋아, 더 써볼게 하면서 차량이나 적용 장소를 늘리는 확장 단계로 넘어가죠. 마지막 3단계가 되면 이제 소프트웨어나 지원 비용을 꾸준히 내면서 반복 매출이 발생하는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2단계 확장으로 넘어간다는 게 그냥 단순한 추가 주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고객이 보내는 엄청난 신뢰의 표시거든요. 네, 바로 이겁니다. 2025년 12월 16일 신젠이 뭘 발표했냐면요. 주요 고객사인 GNG 펩시로부터 확장 주문을 받았다는 소식이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바로 1단계 파일럿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2단계로 넘어간다는 거잖아요. 이건 제품의 가치가 시장에서 입증되었다는 아주 명백하고도 투자자들이 정말 기다리던 그런 신호였던 거죠. 자, 그런데 말이죠. 기술도 유망하고 사업도 이렇게 잘 진전되고 있는데 도대체 주가는 왜 떨어진 걸까요? 그 단서는 화려한 보도자료가 아니라 아주 건조한 숫자가 적힌 재무제표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게 신젠이 지난 1년 동안 벌어들인 돈, 즉 매출입니다. 약 50만 달러. 그런데 이 숫자를 정말 초라하게 만드는 훨씬 더 큰 숫자가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네, 바로 약 3천만 달러. 이게 같은 기간 동안 신젠이 기록한 순손실입니다. 그러니까 50만 달러를 버는 동안 3천만 달러를 썼다는 얘기예요. 이 엄청난 격차? 이건 뭘 의미할까요? 네, 회사가 지금 현금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타들어가고 있다는 뜻이죠. 심각한 현금 부족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다. 자, 이렇게 회사가 현금을 너무 빨리 써버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국 시장에 손을 벌려서 자금을 조달해야 합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이 등록 직접 공모라는 건데요. 간단히 말해서 소수의 기관 투자자들한테 직접 주식을 팔아서 급하게 돈을 마련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회사 입장에서는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방법이긴 한데요. 기존 주주들한테는 아주 안 좋은 소식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주식이 마구 발행되면서 내가 가진 주식 한 주의 가치, 즉 지분율이 떨어지는 지분 희석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회사 전체의 가치는 그대로인데 주식 수만 늘어나니까요. 또 다른 위험 신호,
바로 주식병합입니다. 이건 여러 개의 주식을 하나로 합쳐서 주당 가격을 억지로 끌어올리는 건데요. 보통 주가가 너무 낮아서 상장 요건을 못 맞출 때 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걸 회사가 근본적으로 좋아졌다는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재정적으로 어렵구나 하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신젠의 최근 이력을 한번 보세요. 2024년 7월에 주식 병합 가능성을 알리고 2025년 2월에는 무려 150대 1로 주식 병합을 시행했죠. 그리고 바로 몇 달 뒤엔 6월에는 직접 공모를 통해서 약 1,500만 달러를 조달했습니다. 어떠세요? 바로 앞에서 말한 위험 신호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죠. 경험 많은 투자자라면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패턴입니다. 자, 이제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한쪽에는 유망한 기술과 사업 확장이라는 분명한 호재가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심각한 현금 소진과 지분 희석 우려 같은 재무적 위험 신호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충돌하면서 시장의 그 기이한 반응이 설명되기 시작합니다. 시장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저 회사 좋은 소식 띄워서 주가 잠깐 올려놓고 바로 그 기회를 틈타서 또 주식 팔아서 돈 마련하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두려워하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사업이 잘 되고 있다는 좋은 소식이 역설적으로 곧 지분이 희석될 것이라는 공포의 신호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호재가 뜨자마자 팔아버리는 그런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가설은 이런 겁니다. 첫째, 신규 주문이 들어오긴 했는데 이게 아직 안정적인 매출로 이어질지는 모르겠다. 둘째, 사업 확장하느라고 돈을 더 많이 써서 현금 소진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거 아니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셋째, 조만간 또 자금 조달, 즉 지분 희석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결국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회사의 사업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보다 회사가 주식을 가지고 앞으로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공포가 시장을 완전히 압도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깊은 불신의 고리를 끊어내고 시장의 신뢰를 다시 얻으려면 신젠은 도대체 뭘 보여줘야 할까요? 과연 투자자들이 기다리는 진짜 증거는 무엇일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투자자들도 그룹에 따라 보는 게 좀 다릅니다. 단기 트레이더들은 기술적인 부분, 그러니까 주가가 약 2.62달러 지지선을 지키는지 아니면 약 3.67달러 저항선을 뚫는지 같은 가격 움직임 자체에 집중하겠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장기 투자자들은 뭘 볼까요? 이들은 재무제표에 찍히는 진짜 숫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꾸준한 반복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지, 손실 규모는 줄어들고 있는지, 이런 근본적인 증거 말이죠. 결국 시장이 신젠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당신의 성장 속도가 투자자들이 느끼는 지분 희석의 공포보다 더 빠를 수 있습니까? 신젠은 분명 고객사 확장이라는 희망의 불씨를 보여줬어요. 하지만 이 근본적인 질문에는 아직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결국 화려한 발표가 아닌 재무제표에 찍히는 숫자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놓는 순간 비로소 신젠을 둘러싼 이 미스터리도 풀리게 될 겁니다.